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범위 한국사를 뭐라고 불러? 제목을 뭐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현대사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현대사는 시작 시점이 몇 년부터야? 몇 년부터라고? 45년부터 몇 년까지야? 지금까지요. 어디까지라고? 지금까지? 근데 이 한국사는 현대사는 이원화해서 공부해야 돼. 둘로 나눠야 돼. 몇 개로 나눈다고? 둘. 그 흐름이 이렇게 될 거야. 45년부터 1953년까지가 한 섹션이야. 1953년이 뭐야? 휴전. 다시 6.25 전쟁 끝난 거. 뭐라고? 끝난 거. 근데 하나의 섹션이 더 있어. 1948년부터 잡아야 돼. 몇 년이라고? 이거 뭐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야. 뭐라고?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여야 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앞부분이야. 45년부터 53년까지. 이때는 자 시간대의 흐름을 4개의 주제로 나누면 돼. 몇 개라고? 그 4개의 주제를 말해봐. 4개의 주제. 첫 번째, 이걸 내가 방학 때 공부시킬 때 이렇게 시켰어. 첫 번째, 이걸 자 나라 찾았을 때 광복기. 뭐라고? 광복기라고 이름 붙이면 돼. 이 광복기에 어차피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건 2개밖에 없어. 몇 개라고? 2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뭐라고? 그래서 그냥 줄여서 이제는 건준이. 뭐라고? 누가 만들었어? 이런 여운형. 좌측의 여운형이 누굴 끌어들여서? 우측에 안재홍을 끌어들여서. 근데 여운형이 누굴 끌어들인다는 이름 자체가 이따 뒤에 나오는 좌우합작 운동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운형 안재홍인지 여운형 김규식인지 이거 못 나누면 두 문제 다 틀리는 거거든. 오케이? 요게 하나. 그럼 한 번 더. 건준이는 뭘 기반으로 만들어졌어? 조선 건국동맹. 뭐라고? 그 다음 건준이가 했던 최대 업적은 뭐야? 나라 만든 거. 나라 뭐 만들었어? 조선인민공화국 건국했다. O야 X야? O. 이렇게. 오케이? 근데 조선인민공화국 만든 게 먼저야? 미군이 들어오는 게 먼저야? 건국이 먼저예요. 건국하고 나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이거 부정해버린 거예요. Understand? 이런 식으로 건준이 문제는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됐어? 그럼 두 번째, 위도 38도선 누가 긋자고 제안했어? 이것부터 선지예요. 누가 긋자고 했다고? 미국이 제안한 거다.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남쪽에 누가 들어왔어? 미국이 들어왔어. 어떻게 했어? 직접 통치했지. 매개체는 뭐야? 군정청 설치요. 그러면 북쪽엔 누가 들어왔어? 소련이요. 뭘 매개체로? 인민위원회. 뭐라고? 인민위원회를 매개체로 무슨 통치했어? 간접 통치했지. 봐봐. 벌써 이미 갈라지지. 그래서 이 밑에 거 두 번째 거는 단독 문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지에 그냥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놓고 2개 묶어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광복기는 이렇게 한 문제야. 그냥 끝났어. 그리고 자, 두 번째. 이게 원래는 분단 과정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걸 그냥 선생님은 분단기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야. 뭐라고 붙였다고? 그리고 분단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건이 12개야. 몇 개라고? 12개인데 이 12개를 다 통째로 외우기 쉽지 않아. 그래서 1탄이랑 2탄으로 나누면 돼. 어떻게 나눈다고? 1탄, 2탄의 기점은 뭐냐면 냉전 할 거냐 말 거냐야. 쉽게 말할게. 미국이 이제 사회주의랑 못 놀겠다. 빨갱이들이랑 안 논다. 쌩깐다 했던 발표 이름 뭐야? 트루먼 독트린. 뭐라고? 그 전과 후로 나누면 돼. 한번 해볼게. 분단기의 첫 번째 사건이 모스크바 선거 외무장관회의예요. 뭐라고? 모스크바는 그냥 단독 한 문제예요. 말로만 설명할 거야. 간단하게 들어. 삼국이 어디예요? 이거부터 시작이야. 선지에서 미영소. 뭐라고? 얘네들이 결정한 사항 3개를 쓰세요. 서술형 문제로 등장했었어. 그럼 뭐야?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 해봐. 미영중 따라하라고! 미영중소 4개국 최장 5년 신탁 통치가 한 개야. 다음 두 번째 따라해.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이게 두 번째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뭐라고? 이게 세 번째야. 그러면 이때 신탁 통치. 뭐라고?
듣고 우리 집반을 뭐라고? 여기서 다시 이 시기만 이 1945년부터 53년까지 이 시기만 혹은 조금 더 넓게 가면은 전두환 정권까지 어디까지라고? 까지 오른쪽 아래 오른쪽 민주주의 왼쪽 빨갱이 이 프레임이야. 그래서 좌익 우익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익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좌익은 빨갱이 사회주의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 이때는 알겠어? 그래서 좌측에 누구 우측에 누구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리고 교과서에 좌익과 우익이 신탁통치 찬성,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진이 있어. 그 사진 나오면 그게 모스크바 한국 외무장관 회의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제는 현대사잖아. 신문기사가 다 남아있어. 사진이 다 남아있어. 그 사진과 표어 포스터가 시험 문제야. 알겠어? 다시 모스크바에서 우익은 계속해서 친탁통치 반대 반탁운동 좌익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찬탁운동 이때부터 이미 분열은 시작됐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이제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건 거쳐가는 거고 어쨌든 결렬됐다고. 3번이 정옥발언 뭐라고? 이승만 할아버지가 남한 떴던 정보 만들자라고 했던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미래인 교과서 기준으로 다 미래인잖아 이네. 아니냐? 다른 교과서 쓰는 학교 어딨어? 둘이야? 너 뭐야? 동아? 너는? 해냄? 해냄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 그럼 여기서 정옥발언의 멘트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승만 혼자의 주장이 아니야. 한국민주당의 김성수를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들이 이걸 지지했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 오케이? 그럼 난이도 올라가는 거야. 그게 기억, 니은, 디귿 시험 문제가 될 때거든.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오케이? 다음 4번 어쨌든 단독 문제 여기는 중요해. 좌우합작 운동. 뭐라고? 요건 포인트. 좌우합작 운동에서는 자 일단 만든 사람 누구였어? 좌측에 여운형, 우측에 김규식. 이게 답이면은 전환이도. 오케이? 그 다음에 좌우합작 운동을 위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올라가는 거야. 그 7원칙의 내용 중 뭐 때문에 싸웠다까지 하면 고난이도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거 간단하게 이거야. 포인트는 두 개였거든. 첫 번째 친일파 청산. 뭐라고? 이게 너무 세다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다? 우익이요. 누구라고? 우익. 다음 농직이요. 뭐라고? 이걸 반씩 섞을 거야. 섞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유상 매입 무상 분배. 뭐라고? 그럼 유상 매입을 반대하는 건? 빨갱이 좌익이요. 그러면 무상 분배를 반대하는 건? 우익이요. 이것까지 멘트에 기억니에서 꽂아놓으면 고난이도형 좌우합작 운동.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이 지원하였다. 오해했어요. 봐봐 이런 걸 니들이 못하니까 기억 니은에서 삐끗해가지고 다 틀리는 거거든.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좌우합작 운동을 초기에 뭐라고? 초기에 미국이 지원했다. 오해요. 이게 최고 심해요. 근데 후기에 뭐라고? 후기에 지원을 철회한다. 뭐라고? 이게 좌우합작 운동 망하는 이유인데 왜 그러냐면 좌우합작 운동 끝나고 나서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야. 좌우합작 운동 진행 중에 트루먼 독트린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작됐어. 그러니까 좌우합작이 있다는 건 이제 안 밀어줘. 그러니까 지원을 처리했다. 이벤트가 들어가. 오케이? 여기서 하나 더. 동아출판사는 원래 여기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좌우합작 운동 중간에 미국이 이거 지원하면서 남조선 과도입법 의회라는 걸 만든다. 이게 작년까지 교과서에 있었고 지금 올해 교과서에 살짝 사라졌어. 그래서 지금 한번 보긴 봐야 돼. 작년 기출까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해내메드 특징은 뭐냐면 오른쪽 왼쪽 원래 도표가 있어. 근데 그 도표가 다른 학교들은 싹 다 그냥 한국 우리나라 것만 있는데 그 도표상에서 북한 역사하고 중국 역사가 같이 들어가. 쉽게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언제 만들어졌는지 갑자기 들어가. 그래서 그 연표를 놓치면 사건 흐름형 시험 문제 다 틀려. 해내메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동아출판사랑 해내메드 교과서는 독하면 안 되는데 살짝 좌편향이야. 그래서 약간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걸 좀 많이 조명해. 그래서 다른 교과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 자료도 좀 더 이상한 거, 어려운 거 많이 쓰는 게 동아출판사야. 축하해.
그리고 나는 그냥 일단 지금은 미래행 교과서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게 1탄이야. 그럼 이제 냉전이 시작됐어? 그래서 6번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뭐라고? 당연히 열려졌겠지. 그래서 뒷박한 미국이 뭐라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 버릴 거야. 이때 유엔 결의가 7, 8, 9로 뽀개서 외워야 쉬워. 유엔 결의 하나로 외우면 못해 이거. 첫 번째는 유엔 총회를 거쳐서 가능 지역 총선거 결의. 근데 이거 거부했던 유엔 선거인단의 방북을 누가 거부했어? 북한이 거부했다. 미국이 거부했다. 한국이 거부했다. 소련이 거부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야. 본래 니네 6.25 전쟁 휴전 누가 제안했어? 봐봐, 니들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니까 다 망한 거야. 휴전 소련이 제안했어.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던 위도 3파탄성 제안은 누가 했어? 미국. 봐봐, 주체가 다 다르지. 그거 하나 때문에 기억 니은 계속 삐끗하는 거야. 이해했어?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소총회를 열고 방북은 소련이 거부했어. 거부. 그리고 소총회를 열고 가는 지역만의 총선거를 재결의했다. 이게 50 총선거로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10번이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 11번이 제주 4.3 사건, 12번이 여수순천 11구 사건. 여기서 전화기도가 되면 이 분단기 12개만 가지고 여기서 순서 맞추세요. 한 문제.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좌우합작운동 단독한 문제, 모스크바 단독한 문제. 근데 이제 이 다음이야. 정읍 발언이 뭐였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지. 정읍 발언과 대치되는 사건들 말해봐. 좌우합작. 그 다음 남북협상. 그 다음 제주 4.3과 여수 순천도 결과적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주황색으로 체크해준 애들하고 정읍 발언하고 대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형 문제가 나오느냐? 이승만과 김구를 대립시키는 문제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 남북협상하는 그 페이지 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김구라고 글이 있어요. 내가 38도선을 베고 누울 줄 여기 이 자리에서 뒤질지어도 우리 동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요. 그 글하고 이승만 글하고 둘이 대립시키면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 혹은 가나 주장을 했던 각각 인물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 말해줄게. 이 한국사 전체 2번 현대사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1번이 지금 뭐였지? 광복기. 그 다음 2번이 뭐라고? 분단기. 그리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3번이 건국기거든. 뭐라고? 건국기 때 쓸 거고. 그 다음 4번이 6.25거든. 뭐라고? 6.25. 자, 이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 10문제가 넘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전환이도 문제야. 지금까지 했던 모든 흐름이랑 달라. 이해했어? 이 앞부분에 시험 문제가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이승만부터 독재 사건들 쫙 있을 거잖아. 그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시험지는 전환이도 시험지야. 이해했어? 근데 저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듬성듬성 나오고 최소 이거야. 광복기 원준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근데 모스크바 한 문제, 순서 맞추기 한 문제 이렇게 두 개로 줄여버리면 뒤가 강해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원래 여기는 예상 문제가 모스크바 한 문제, 좌우합작 한 문제, 정읍이랑 남북협상 대립하는 한 문제, 순서 맞추기 문제 한 문제. 그럼 최대 4문제짜리야 이거 원래. 알겠어? 그 다음 건국기도 해볼게. 날짜로 치면 쉬워. 1번 48년 50 총선거. 2번이 7 정확하게 7월 12일 날 헌법 제정. 그리고 7월 17일 날 공포. 자냐? 그리고 3번이 8.15 정부 수립. 그리고 4번이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 그리고 5번에 친일파 청산. 그리고 6번에 농지개혁.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잘 봐. 이거 며칠이라고? 5월 10일. 이거 며칠이라고? 8월 15일. 이거 며칠이야? 10월 19일. 그러면 원래 11번 제주 4.3이랑 12번 여수순천 11구 사이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원래는 50, 712, 815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건 순서가 12개가 아니라 15개로 바뀌어요. 그럼 의표를 찍는 주제를 파괴하는 순서 맞추기 문제, 가나다라마. 이렇게 등장해요. understand? 여기 한 번 더 이 연표 중에 아까 말했던 북한 군창살, 북한의 토지개혁,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것까지 쑤셔넣으면 해내면 돼 연표예요. 오케이? 됐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해볼게. 자,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에 의한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다. OX. 뭐예요? 몰랐지?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게.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로서 성인 남녀 누구나 18살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졌다. OX.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니네 교과서 집에 가서 나중에 봐봐. 21세로 돼 있어요. 몇 살이라고?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다. OX. 저거 재헌국회 국회의원 선거지.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았어, 간접 선거로 뽑았어? 간접 선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조선중앙회가 다수석을 차지하였다. OX. 이러면 교과서에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 정당별 의석 득표수가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 무소속이 1위야. 이승만 정당이 2위고요. 이해했어? 봐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 해볼게.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야? 4년이요. 몇 번 할 수 있어? 합격만 하면 언제든요. 제한 없어요. 국회의원은. 알겠지? 그러면 1대 국회가 지금 몇 년이야? 시작이? 저 있잖아 숫자 48년이요. 그럼 2대 국회 선거는 언제 했어? 50년에 했어요. 뭔 개소리야? 제헌국회에 하나여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한다. 그것도 교과서에 있는 멘트예요. 이해했어? 니들이 이런 걸 놓치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이해했니? 여기 하나야. 그럼 여기 다시 일단 여기까지 하나 해볼게. 자, 친일파 총산에서 법 이름 뭐였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뭐라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 법 이름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 가장 대표적이고 왜 실패했어? 이승만이 소극적이어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걸 심화하면 동아출판사는 이승만 담화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해설하는 내용만 나와요. 노덕술. 뭐라고? 과 같은 노련한 반공검찰을 싹 다 잡아놓으면 빨갱이는 누가 잡니? 나는 논거로 반대했다. 이때 강력하게 친일파 청산을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간첩죄로. 그럼 이거 이름 뭐야? 국회 프락치 사건이요. 이렇게 사건 같은 것들이 선지에 막 등장할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시기 무슨 사건 때문에 났는지 모르면은 기억니들이 선택을 못해. 이게 2번 포인트야. 이해해서? 잠깐만,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가 너? 진도 대충 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뭐 하나 뭐 나가? 뭐래? 이승만 이제 들어왔어. 네가 터졌네. 너는? 저도 유신헌법. 이승만? 유신헌법. 유신헌법. 그럼 유신헌법 하는 사람들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1차 인혁상 사건이 뭐야? 6.3 시위는 뭐야? 박정희 끌어내려? 뭔 개소리지?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해볼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무슨 구호야? 3대 대선. 틀렸네? 3대 대선은 뭐의 배경이야? 진보당 사건. 봐봐. 흐름이 하나도 안 잡히잖아. 무슨 소리냐면 일제강점기의 포인트는 단체 이름이었어. 뭐라고? 단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 환장하게 만들었거든. 오케이? 근데 현대사의 포인트는 뭐야? 사건 이름이 너무 많아. 이해해서? 그중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한 게 이거였던 거야. 반민법. 아이씨 미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국격프락치 사건. 뭐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다시 어쨌든 그 다음 이름 뭐라고? 농지개혁법. 뭐라고? 농지개혁법. 일단 기준은 뭐였어? 자, 얘기해볼게. 우리나라 농지개혁법은 1인 5정보 기준으로 5정보가 넘어가는 토지는 전부 몰수하는 형태였다. O야 X야? 이걸 발로 하냐?
따라해. 유상 매입 유상 분배. 1인 3정보. 1인 5정보는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거 기준 나와 있는 것도 해내면 돼 교과서. 말갱이 교과서 왜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서 다시 우리 몇 정보? 3정보. 1정보가 3,000평. 9,000평 넘어가는 토지는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한다. 공짜로 몰수해서 돈 줬어. 우리나라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뭐로 준 거다? 채권 발행해서 줬다. 그 채권 이름이 뭐다? 지가증권. 그 지가증권 사진이 교과서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원칙, 경제유전 원칙. 뭐라고? 경작하는 자에게 토지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농지개혁. 그럼 농지개혁은 언제 했는데? 농지개혁법 제정은 49년. 집행하는 건 50년부터. 그럼 50년에 뭐가 일어나는데? 6.25. 그럼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OX, X요. 6.25 전쟁 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행한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것이냐? 아니면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원칙이냐? 답이 어떠냐에 따라 전환이도형, 고난이도형 왔다 갔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녹여야 되는 7번. 뭐라고? 여기서 이제 교과서 차이가 나타나. 미래에는 이 시기별 경제를 중간중간에 넣어줄 거야. 근데 동아출판사는 경제를 싹 다 115쪽에다가 처박아놨어. 지금 우리가 이 수업하는 이 파트가 한 78쪽, 79쪽 이쯤이거든? 근데 경제만 싹 다 뒤에다 처박아놨어 니네는. 해내면 내가 요즘 수업을 안 해서 몰라. 작년까지밖에 안 해서. 이거 찾아. 알겠지? 근데 결론은 이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국기 경제라고 보면 돼. 뭐라고? 혹은 광복기 경제라고 봐도 돼. 뭐라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야. 일단 이때 우리가 뭐 먹고 살았어?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 뭐라고? 그래서 이걸 귀속재산 처리도. 뭐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이게 자세하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조금 이제 피드백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까? 6.25 전쟁 계기는 뭐야? 너 공부 안 하니? 6.25 계기가 뭐야? 심각하다. 에치슨 선언이라고도 하고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할 거야. 이게 시험 문제 답이야. 따라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 제외 50년 1월. 이게 소련과 북한한테 신호를 줬다. 미국이 남한을 버렸다.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 알겠어? 환장하겠네. 다음. 6.25 전쟁은 몇 년 며칠에 일어났어? 이게 전개 과정에서 첫 번째가 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 그래서 1번이 그냥 기습 남침이야. 너무 상식에서 안 쓸 거야. 그리고 2번 우리 어디까지 밀렸어? 낙동강 전선. 뭐라고? 그래서 1번이 6.25 기습. 그럼 2번이 낙동강 전선. 아이씨 써야 되나? 와 6.25 2번이 낙동강 3번이 미국과 유엔의 개입. 뭐라고? 근데 거기까지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역전 계기라고만 외우면 돼. 뭐라고? 뭐야? 인천 산업협정. 그러면 이걸로 4번 원래 국경 어디까지 가야 돼? 압록강. 오케이? 근데 우리 제역전 계기 누가 들어왔어? 중국군의 개입. 그래서 어떻게 후퇴했는데? 그걸 자 흥남부두 철수 사건. 뭐라고? 그리고 6번이 51년 1.4 후퇴. 뭐라고? 이게 서울 제암락. 뭐라고? 이러면 유형 시험 문제 하나가 등장해. 이 한반도 사진 5개를 줄 거야. 그리고 국경 왔다 갔다 하는 거 줄 거야. 그 5개 국경 중에서 3번째로 일어나는 거 뭐니? 이게 시험 문제야. 이해했어? 첫 번째 위도선 팔도 맞지? 두 번째 낙동강 전선 맞지?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 맞지? 네 번째 북진 맞지? 다시 5번째 여기가 흥남이야. 여기서 배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서울 재함락되는 거. 그럼 국경이 이상해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 지금의 휴전선. 그중 지도 5개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혹은 고르시오. 혹은 이 한글 내용으로 하나 맞추면 되는 거. 어쨌든 6.25는 최대도 문제, 보통은 한 문제. 오케이? 거기서 7번 소련의 휴전 제의. 그리고 8번 53년 7월의 휴전. 여기서 고난이도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휴전 제한이
51년이야. 그럼 2년 동안 왜 이렇게 질질 끌었어? 왜 끌었어? 왜 끌었냐고? 자, 1번 국경 문제. 뭐라고? 그래서 언덕배기 하나 누가 먹을 거냐 가지고 싸우는데 이 언덕 한 군데서 사람 5만 명 죽었어. 이게 1000원 100마고지 전투야. 뭐라고? 이게 하나.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두 번째 포로송환 문제. 뭐라고? 자, 미국과 유엔 해봐. 희망자 송환. 그럼 자유송환이야. 그 다음 북한. 전원 즉시 송환. 그럼 강제 송환.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라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공포로가 2만이거든. 2만 명이거든. 그리고 그 당시 휴전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 이승만. 누구라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노받고 싹 다 풀어버린. 남한에다가 북한까지 가고 싶으면 걸어가라 이거야. 그럼 죽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이미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너 갈래요 말래요 물어볼 수도 없어 이제. 그래서 미국 개파. 오케이?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휴전 협정에서 협정장에 이승만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았다. OX. 왜요? 안 갔어요. 이해했어? 봐봐. 이것까지 교과서는 조명해. 교과서 멘트는 있어요. 검색 멘트 다 있어요. 이것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최상 학교들 중에. 이해했어? 어쨌든 중요한 건 결과야. 뭐라고? 결과에서 남한은 일단 이승만 독재 강화. 이거 하나. 이건 전환이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한미상호방위조야. 뭐라고? 이건 암기형이야. 이거 서술형 가형은 안 돼. 이것 때문에 미 3군과 미 8군이 항상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리고 전쟁 나면 미국이 무조건 한국 도와주러 온다. 100일 안에 병력 60만 이상 파병해준다. 이런 약속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했어?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회의장에는 안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동의는 한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일당 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묻는 거 하나.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 민간인 학살이요. 뭐라고? 민간인 학살이 들어가요. 이때 자, 모든 국가에서 공통에는 이건 들어갈 거야. 거창양민 학살 사건. 뭐라고? 거창양민 학살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뭐다? 정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다.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국민 보도연맹 학살 사건. 뭐라고? 봐봐, 내가 얘기했지.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워크북이나 프린트에는 없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선지에 등장해. 1, 2, 3 다음 연표상 시기에 있었던 일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 2, 3, 4, 5번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할수록 나의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사 개박살 나는 거거든. 그게 어딘지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거 두 개는 자, 국군에 의한. 뭐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미래에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하나 더 등장했어. 북한에 의한 북한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인민재판이라는 게 하나 더 등장해. 뭐라고? 그리고 동아출판사랑 해내메드는 좀 살짝 저편형이 됐잖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있어. 노금미 학살 사건. 뭐라고? 이게 더 등장할 수도 있어. 이해했어?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민간인 학살까지 연결해서 6.25 전쟁 양은 많은데 시험 문제는 최대 두 문제, 보통은 한 문제.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걸로 뭐가 끝난 거야? 앞부분에 최대 12문제 이상 나올 만한 부분은 흐름이 끝난 거야. 간단하게 말할게. 이 공부가 하고 싶으면 니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외워야 되는 게 두 개인 거야. 몇 개라고? 두 개. 첫 번째 주제별 나누기. 주제 4개 말해봐. 뒤지기신 말해. 번호는 말 안 돼. 1번 광복기, 2번 분단기, 3번 건국기, 4번 6.25. 끝. 다시 첫 번째 2번 3번 다 4번. 그럼 내가 얘기해볼게. 내가 얘기하는 사건이 이 4개 시기 중에 뭔지 맞추면 돼. 모스크바, 분단기, 다시 건준이, 건국기, 에치슨 상황, 6.25, 50총 선거, 건국기, 기숙재산 처리법, 건국기. 봐봐! 어떤 시기인지 구분을 못하면 사건이 다 엉클어져. 이해했니? 그러니까 큰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그 뼈대 안에다가 사건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라고. 멍충이더라. 그게 안 되면 리스트업이 안 되면 시험 문제 못 푼다고. 알겠어? 그럼 다시 분단기 사건 12개. 몇 개라고?
따라해봐. 첫 번째 모스크바. 2번 1차 미소. 3번 정확바람. 4번 정확적 온도. 5번 트루먼 도트리. 이거 먼저 외워야 거기다 다시 살을 붙인다고. 알겠어? 다시 그러면 여운형 안재용 권준이라고. 다시 여운형 김규식 저학적이라고. 봐봐 벌써 한번 삐끗하잖아. 이 초전환이던데 이것부터 삐끗하잖아. 그러니까 사건 순서가 안 해가지고 사건이 안 익숙하니까 그 다음 살을 못 붙이고 있었던 거야. 결론이 뭐냐면 다른 모든 과목이랑 제일 차이가 나는 건 한국사는 외워야 되는 양이 졸라게 많은데 그걸 뼈대를 먼저 맞춰놓고 외워야지 그냥 무슨 교과서만 5번 읽으면 외워지는 것처럼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만족하고 그냥 시험 보니까 망하는 거야. 이게 사회도 그래. 통합사회는 외워야 되는 절대량이 적은데 그 외울 걸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주간 테스트를 갖다 밀어넣고 있지. 그게 다 외워진 사람들은 그 다음 이제 기본 문제 풀고 기본 문제 푼 다음에 상위 문제 풀고 상위 문제 푼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그러면서 난이도를 올려나가는 거였지. 한국사는 반대야. 한국사 가지고 만약에 문제 푸는 학원이 만약에 존재한다? 도망가야 돼. 이해했어?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주간 테스트와 통합사회 보는 것처럼 한국사도 계속 봤어야 돼. 그걸 쌓아나갔어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 푸는 거야. 내가 이거 외웠나 못 외웠나. 이해했어? 사진 찍어. 왜 안 찍어 너는? 네? 됐어? 기지개를 빨리 스트레칭을. 안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자, 두 번째 뼈대야. 지금 첫 번째가 45년부터 53년이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거 뭐라고? 48년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지. 여기서도 미리 말해줄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주제야. 첫 번째 누군가가 이걸 할 거야. 이름 뭐라고? 독재. 그럼 독재를 부시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시민혁명 혹은 민주화 운동. 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제목을 민주화 과정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민주화 과정. 오케이? 좀 봐봐. 이거 주제가 뭐야 그러면? 정치요. 뭐라고?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만 발전했냐? 그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뭐도 발전했냐? 그래서 경제를 녹여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정치 경제만 발전하고 말았니? 그럼 뭐도 발전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도시화 과정, 농촌 문제, 그다음에 노동운동, 인권 발달 이런 걸 다 갖다 꽂아놓고 시작하면 이제 헬파티가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초전환이든 시험 범위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전두환까지 그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만 시험 보겠다고 해주는 학교 친절한 학교가 있어. 그런 학교들은 이 민주화랑 경제까지만 보면 끝나. 이해했니? 근데 그게 뒤로 슬금슬금 넘어가가지고 그 맨 뒤쪽에 남북관계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남북관계 관련 기본 문서 5개가 있거든. 몇 개라고? 그건 따라 해봐 그냥. 자, 첫 번째가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선언. 이 72년이야. 유신헌법 바로 전에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야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노태우 정권이야. 그 다음 세 번째가 1차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정권이야. 그 다음이 2차 남북정상회담. 14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권이야. 그리고 5번째가 판문점 선언. 그러면 트럼프랑 문재인이야. 봐봐. 그래서 현대사는 문재인까지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이 문서 5개를 가나다라마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전화기도 문제. 혹은
그 5개 중에 3개만 딱 골라가지고 가나다 해놓고 다음 가나다 관련 시기에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가능해. 이해했어? 자, 요런 식인데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중에서 제일 빡치는 게 제일 무거운 게 이 독재 파트야. 오케이? 누구 때 무슨 독재를 어떻게 했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했니? 이거거든? 자, 이걸 하려면 2개의 조합이 필요해. 몇 개라고? 첫 번째, 이 시기는 우리 조선 공부할 때 태종태세문에서 왕 이름 외우고 어느 왕 때 무슨 사건이 있어서 끌어잡아서 공부했어야 되는 게 뼈대였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외워진 상태로 해야 돼? 대통령 이름이요. 뭐라고?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 첫 번째, 이걸로 기본 대통령을 일단 한번 해볼게. 대통령 첫 번째 누구야? 몇 대 대통령이야? 자, 그럼 여기서 1, 2, 3대 이승만. 뭐라고? 여기서도 내가 지금 전환이도록 가니까 이렇게 가볼게. 이승만 지금 6.25 끝나고 나서, 아니 6.25까지 주제 뽑이고 나서 독재 관련해서 이승만 사건 몇 개 있어? 7개요. 몇 개라고? 봐봐, 뼈대가 안 잡혀있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승만까지 배웠다며. 그럼 나와야 되잖아. 이승만 독재 사건 첫 번째가 뭔데? 그렇지! 누가 있네. 발췌기열 52년. 그럼 두 번째가 뭔데? 4.4.5 계열 54년. 그 다음이 뭔데? 진보당 사건 58년. 그 다음 뭔데? 국가보안법 개정. 그리고 나서 5번이 뭔데? 경향신문 폐반. 59년. 그 다음이 뭔데? 60년 3.15 부정선거. 그리고 뭔데? 60년 4.19 혁명. 봐봐, 이렇게 리스트부터 만들어야지. 그래야 사건을 배열하든 말든 하지. 그럼 이걸 쉽게 설명하면 1번부터 5번을 묶으면 뭐가 돼? 이승만이 독재를 했다. 어떻게? 왜? 무슨 배경 때문에? 결론이 뭔데? 목적은 뭐였는데? 이렇게 사건을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럼 다시 무너지는 계기는 4.19. 4.19가 일어난 원인은 3.15. 이해했어? 그러면 4.19 관련 사진이 교과서에 있어. 또는 자료가 있을 거야. 이 자료를 해석시키면서 이 자료와 관련된 사건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15 부정선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여기서 원래 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수업하면은 그것만 이승만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수업해야 돼 원래는. 이해했지? 지금 니들이 원하는 거 그건 아닐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이 4.19 혁명 끝나고 나면 정부가 없잖아. 맞지? 이 부분은 포인트야. 과도 정부라는 게 만들어질 거야. 뭐라고? 그때 개헌을 할 거야. 뭐라고? 그걸 내각 책임제 기한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4대 대통령 누구지? 윤보선. 뭐라고?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장면 정권. 뭐라고? 왜 그러지? 대통령의 힘이 약해졌고 국무총리 장면이 내각을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인데 권력은 장면이 쥐고 있어서 장면 정권. 오케이? 장면 정권은 두 문제도 안 나와.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더 이상 안 나와. 오케이? 그리고 미래인 교과서 기준으로는 장면 정권에 뭐가 있냐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피켓 들고 있는 사진이 있을 거야. 그거 학생들이 중립화 통일로 주장했다. 그게 시험 문제야 어차피. 오케이? 그 피켓이 그지 같은 동아 출판사에 이번에 없어. 해내미는 있어. 보면 돼. 알겠어?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다음 5, 6, 7, 8, 9 누구야? 누구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야. 박정희 대통령은요 거의 정권을 18년 정도 잡았거든? 몇 년이라고?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서 보통 3문제 이상인데 문제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줄 거야. 60년대 박정희와 뭐라고? 70년대 박정희를 구분한 상태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못해. 오케이? 이걸 선생님이 박정희는 뼈대를 잡을 때 주제 4개로 가르쳐줘. 몇 개라고? 4개. 첫 번째 주제가 집권과정이야. 뭐라고? 자, 집권과정 간단하게 해볼게. 첫 번째가 뭐겠어? 5.16 군사 쿠데타. 근데 거기서 출제 포인트는 뭐야? 혁명 공약이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 혁명 공약을 문서로 주는 교과서도 있고 미래에는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이 왼쪽 제일 위에 단원명이 있는 여기 있지. 여기에도 자료가 있어.
예를 들면 2번 반공의 강화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막 흐릿하게 글자 막 써져 있는 거 있지. 그게 혁명 공약이거든.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아야 한다. 막 이런 멘트거든. 그거 나오면 이 초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뽑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2번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한 궁정 실시, 3번이 중앙정보부 창설, 4번이 정치인 탄압, 그리고 5번이 대통령 중심 대결, 6번이 비밀리에 민주공화당 창당, 7번이 5대 대통령 당선. 봐봐, 벌써 사건 순서 7개 나와버리지. 근데 이게 사건 순서인지도 몰랐지. 이렇게 정리해주는 문제집이 없거든. 이해했니? 그걸 잡아야 돼. 직권과정 7개야. 몇 개라고? 거기서 핵심은 중앙정보부 창설이야. 뭐라고? 그리고 다음이 개헌이야. 뭐라고? 개헌. 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재건이라고만 써줄게. 그리고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써줄 거야. 그리고 개헌. 뭐라고? 개헌. 이렇게 딱 이렇게 세 개야. 그 다음 60년대 초기 이걸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주요 정책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60년대 주요 정책. 대표적인 주요 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첫 번째가 한일 국교 정상화. 뭐라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베트남 파병. 뭐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선개헌. 뭐라고? 이렇게 세 개거든. 이해했어? 여기서 한 번 더 나갈게. 한일 국교 정상화는 3단계야. 몇 단계라고? 3단계. 따라해봐. 첫 번째 한일 기본 아니지. 갑자기 생각 안 나. 한일 회담이구나. 자, 첫 번째 한일회담. 근데 그 한일회담은 책임자의 이름으로 별칭을 붙여.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 뭐라고? 이게 62년. 몇 년이라고? 봐봐, 순서 맞추기도 여기 뽀개지거든. 이때 비밀리에 했던 회담인데 회담 내용이 다 뽀록이 나버렸어. 그래서 2번 자냐? 64년 6.3 시위. 뭐라고? 6.3 시위 할 때 당시에 사진이 교과서에 있어. 이거 모든 교과서에 보통 있어. 제2의 한일합방. 뭐라고? 나라 팔아먹지 말아라. 이거거든? 그거 박정희가 어떻게 잡았는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간첩사건 조작해서. 오케이? 그 6.3 시위 때 간첩사건 조작했던 간첩사건 이름이 인민혁명당 사건이야. 뭐라고? 혹은 1차 인혁당 사건이야. 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1차 인혁당 사건을 조명하는 건 동아출판사하고 저 헤드메드야. 그리고 미래에는 1차 인혁당은 없어. 이따가 뒤에 2차 인혁당은 있어. 1차가 없는데 2차만 있어. 그래서 1차 인혁당을 학교에서 수업 안 해주면 이건 안 나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따 뒤에 있는 2차 인혁당은 이해를 못해. 오케이? 그리고 미래에만 이상하게 동백를린 사건이라는 교과서 내용이 하나 들어가. 근데 동백를린 사건 67년이고 조작됐던 간첩사건이야. 동베를린 사건이고. 알겠어? 그럼 연표가 하나 이상하게 등장하게 돼. 삼성기원 69년, 베트남 파병 64년이니까. 그 다음, 자, 한일국교 정상화 세 번째가 한일기본조약. 뭐라고? 한일기본조약은 65년이야 또. 몇 년이라고? 그럼 베트남 파병 논의는 64년이야. 몇 년이라고? 그럼 사건은 베트남이 뒤에 있는데 한일기본조약은 베트남보다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그럼 베트남에서는 딴 거 필요 없어. 우리 교과서에 이번에 아예 원문이 나와버렸거든. 브라운 각서. 뭐라고? 브라운 각서 내용이 뭐야? 파병해주면 따라해. 군사경제원조. 브라운 각서 내용을 쓰시오. 그럼 답은 뭐야? 군사경제원조. 뭐라고? 반대로. 그러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군사 경제 원조를 받기로 한 약속 이름 뭐야? 브라운 각서. 이게 시험지 답이야. 이해했니? 그리고 베트남 파병의 문제점, 한계점 뭐야? 라이따이아 문제랑 고역점 문제. 이거 쓰시오 고르시오. 전환이도 문제. 다음 삼선기원 69년 사건이었고요. 삼선기원 자체는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원 잠깐만 공개투표로 진행되었다. OX. 봐봐, 이런 수식어니 어떤 기업 파트에 들어가는지 구분 못하면 다 틀릴 거야. 근데 삼성기원에서 뭐라고 나누냐?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국회 별관에서 문장구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수식어니 바뀌어 있어. 이해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개헌 과정 속에서의 탄압 사건들, 탄압에 관련된 문장들, 그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해서? 그래서 되게 고급 프린트야 그거.
알겠니? 요게 하나. 어쨌든 70년대 박정희에서는 3번 유신체제 뭐라고? 그래서 유신헌법 제정 배경. 그럼 여기 닉슨 독트린 들어가. 닉슨 독트린 들어가고 남북이 화해 모드에 들어간다? 그럼 뭐야? 7.4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결론 뭐야? 반공이 무너진다. 반공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장기 독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신헌법 했다. 이렇게 되고 유신헌법 내용 4개 이상 쓰시오. 혹은 유신헌법 내용 아닌 거 고르시오. 오케이? 이렇게 연결될 거야. 그리고 4번이 유신체제 반대야. 뭐라고? 유신체제 반대 운동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해. 첫 번째 개헌청원 100만이 사망 사건. 두 번째 3.1민주 구국선언. 세 번째 YH 무역 사건. 네 번째 부모 항쟁. 그러면 79년 11.6 사태. 박정희 암살 끝.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봐봐 이렇게 뼈대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너네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얹어놓은 볼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 이름 뭐야? 경부고속국도. 뭐라고? 몇 년인데? 70년이야. 몇 년이라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 뭐라고? 도시화로 인해서 서울로 몰려드는 빈민들을 박정희 할아버지가 싹 다 갖다가 강제 이주시켜버렸어. 5만 명을 청계천에서. 어디로? 경기도 광주로. 그게 지금의 성남시거든? 이거 광주 대단지 사건. 언제야? 71년이야. 언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아버지. 노동운동하다가 안 되니까 종로 한복판에서 자기 몸에다가 기름 붓고 분신자살하신 분. 누구야? 전태일 분신 사건은 몇 년인데? 70년이야. 몇 년이라고? 봐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이 막 연표들이 더 들어가야 돼. 사건들이. 이해했어? 그게 뒤에 계속 펼쳐져 있을 거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그거를 하나의 연표처럼 만들어내서 내가 지금 그 표 기준에다가 거기는 정치 사건만 갖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 흐름 속에다가 경제랑 나머지 사건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고급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돼. 이해했니? 근데 자 봐봐. 어쨌든 5, 6, 7, 8, 9 박정희. 그럼 10대 누구야? 최규하. 누구라고? 그럼 11, 12대 누구야? 전두환님. 그럼 여기도 전두환님도 간단하게 주제는 3개야. 몇 개라고? 3개. 첫 번째 집권과정. 뭐라고? 이 집권과정 속에서 12.12 사태, 그 다음 서울해공, 그 다음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반대 시위가 광주에서 열렸을 때 탱크로 다 밀어버렸다. 그럼 5.18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전개과정 안에 녹아 들어가. 집권과정 안에. 오케이? 그리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해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11대 당선. 다음 개헌. 그리고 12대 재당선. 그래서 집권과정 7개야. 오케이? 다음 주요 정책. 뭐라고? 전두환님의 주요 정책은 강경책과 회유책. 뭐라고? 그래서 강경책은 삼청교육대 운영, 언론사 통폐합, 보도지침 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교과서 보면 알아. 그리고 회유책. 뭐라고? 프로야구단 창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싹 다 묶으면 노세요. 편히 노세요. 정치엔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나는 형태. 그걸 유화책이라고 해. 뭐라고? 근데 마지막에 터졌어. 그게 뭐야? 6월 민주 항쟁. 뭐라고? 6월 민주 항쟁은 내가 포인트만 알려줄게. 너네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이게 있을 거야. 4.13 호원 조치. 뭐라고? 임기 내 기원 죽어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입 좀 닥쳐라. 나는 전두환의 문서. 오케이? 다음 60 대국민 걸기문 혹은 60 대국민 호소문 이런 게 있을 거야.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따라해봐.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운동 리드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 뭐라고?
이거 바이 노태우. 누구라고? 당시 여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부도 이거 수용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협박하는 포지션. 그리고 정부가 이걸 수용해주는 포지션. 그래서 결론은 현행헌법이 만들어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문서 내용이 뭔지, 이 문서 순서대로 어떻게 배열되는지, 누가 했는지 이걸 잡는 게 전환이도형 6월 민주항쟁 뼈대잡기야. 이해했어? 다시 4.13 누가 했다고? 전두환. 60대 국민 누가 했다고? 따라해봐.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다음 6.29 민주화선언 바이 노태우. 누구라고? 이렇게 넘겨도 돼. 이해했니? 이 뼈대야. 자, 이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고난이도를 열어볼 거야. 사진 찍어. 지워도 되지? 자, 이거 다른 측면으로 공부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지금 대통령 이름은 대충 머릿속에 있었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개헌 과정. 뭐라고? 자, 이렇게 설명해줄게. 우리나라 헌법 바꾸는 거 중요한 거 맞아 아니야? 자, 다시 법률을 바꿀 때는 다시 뭐라고? 법률 바꿀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는데 300명 기준이면 151명이 들어오고 그중 76명이 찬성하면 법을 바꿀 수 있어. 알겠지? 근데 헌법을 바꾸려면 뭐라고? 현행헌법 기준으로 헌법 바꾸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 얼마라고?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해야 돼. 알겠지? 결론은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 알겠지? 근데 앞으로 배우는 이 부분이야. 개헌 과정. 이 과정을 다 뭐한다? 개박살 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헌법을 바꿔버린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독재. 이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개헌 과정만 나열해도 공부가 쉬워져. 잘 봐. 재헌헌법. 뭐라고? 몇 년에 만들었어? 48년. 몇 년이라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보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에요. 몇 년이라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럼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이요.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간선제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정리해 볼 거야. 두 번째가 1차 개헌. 뭐라고? 1차 개헌이라고 해도 되고 2차 헌법이라고 해도 돼. 1차 개헌을 말하는, 그러니까 바꾼 순서를 말하는지 아니면 몇 번째 헌법인지를 부여함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져. 알겠지? 1차 개헌이 50년이야. 몇 년이라고? 이걸 우리는 발췌개헌이라고 했던 거야. 뭐라고 했다고? 발췌개헌. 이게 발췌개헌이야. 자, 잠깐만. 1차 개헌이 50년이나 52년이네. 자, 그럼 봐봐. 대통령 임기는 4년 똑같아. 몇 번 할 수 있어? 1회 연임. 똑같이 할 수 있어. 자, 대신 뭐로 바꿨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어. 그러면 선생님 직접 뽑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했어? 이승만이 52년이잖아. 그럼 뭐 할 때야?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기가 개박살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선거 조작해서 국민이 직접 뽑는 걸로 바꾸면은 대통령 할 수 있어. 그래서 바꾼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멋대로 바꾸는 습관을 뭐라고 한 거라고? 독재라고 한 거라고. 언더스탠드? 요게 하나. 정말 북자네.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 2차 개헌 54년. 이거 우리 뭐라고 했다고 그랬지? 4.4 개헌이라고 했지? 뭐라고? 그럼 여기서 자, 임기 4년 1회 연임.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지! 헌법 조항문에 달라진 게 없어. 하나만 달라졌어. 헌법 조항문 미래의 교과서는 아예 줘. 동아주파서도 아예 줘. 해내밀지도 있어. 봐봐. 부칙. 뭐라고? 단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위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벤트 하나 더 붙인 거야. 결론. 그 조항이 뭐야? 이거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약 정리해서 뭐라고 외운 거야?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원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멘트 나온 거거든. 민의원 참의원이 양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멘트 보고 이건 내각 책임제 개헌이네 요지를 하면 답이 정량 조건으로 바뀌어. 그럼 틀리는 거야. 이해해서? 다음 3차 개헌. 이 60년 4.19혁명 이후 그게 내각 책임제야. 뭐라고? 그리고 국회를 두 개로 나눈다. 양원제야. 뭐라고? 그러면 4차 개헌. 이게 4차 개헌이 잠깐 61년인데 저거 뭐냐? 동아출판사에는 있어. 근데 나머지는 이거 말이 언급이 잘 안 돼. 그냥 따라해.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에 관한 특별개헌. 오케이? 그리고 5차 개헌. 뭐라고? 이게 62년. 몇 년이라고? 이게 박정희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자기가 올라갈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쁘게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뭐로 바꾼 거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야. 뭐라고?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단원제 개헌. 뭐라고?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임기는 4년. 몇 번 할 수 있어? 1회 연임. 이대로 그냥 간 거야. 그리고 아직은 직선제야.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멘트들이 있어. 이 숨어있는 멘트가 교과서에 없어. 직접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 자, 근데 봐봐. 6차 개헌. 뭐라고? 이 69년. 뭐라고? 대통령 임기 몇 년이라고? 4년. 그럼 봐봐. 손가락 있으면 세봐. 박정희 5대 대통령 당선된 63년, 이거 62년 말이고 63년부터 임기거든? 다시 몇 년부터라고? 자, 손가락 펴서 첫 번째 63. 부터 수수 들어봐. 63, 64, 65, 66. 끝. 그 다음 67, 68, 69, 70. 끝. 그럼 두 번 하고 끝내야 돼. 근데 이게 몇 년이야? 69년. 몇 년이라고? 그럼 이제 두 번 하는 걸 몇 번으로 바꿔야 돼? 3번으로. 그래서 삼성개헌이야. 뭐라고? 그래서 삼성개헌이야. 그럼 멘트가 어떻게 바뀌어? 임기 4년. 1회 연임을 뭐로 바꾸면 돼? 2회 연임으로 바꿔주면 돼. 이거 한 거라고.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7차 개헌. 뭐라고? 이게 72년. 몇 년이라고? 그럼 이게 뭐야? 유신헌법.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 대통령 임기 몇 년인데? 6년. 뭐라고? 그리고 몇 회 할 수 있는데? 연임 제한 없음. 그리고 직선제야 간선제야? 간선. 근데 누가 뽑아줘? 그 간선하는 단체 이름이 뭐야? 통일주체국민회의. 뭐라고? 회의를 통한 간선제. 이렇게 해요. 그럼 다시 8차 개헌. 뭐라고? 이게 80년. 몇 년이라고? 이게 전두환이 11대 당선되고 나서 12대 넘어갈 때 하는 거. 다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일단 해볼게. 임기 7년. 몇 년이라고? 단임제. 뭐라고? 그리고 간선제. 뭐라고? 근데 간선제의 주체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다시 뭐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개헌 이후에 12대 당선이거든. 자, 전두환은 해봐.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거해서 12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O야 X야? X예요. 11대 당선됐다는 통일주체 유신헌법으로 한 거야. 근데 개헌했잖아. 그러면 12대는 뭐야?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이에요. 수식어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해했어? 다음 9차 개헌. 뭐라고? 9차 개헌이 87년 민주항쟁. 우리 6월 민주항쟁 결론. 9차 개헌이 현행헌법이에요. 뭐라고?
현행헌법 봐봐. 임기 몇 년이야? 5년이요. 놀고들이 있네. 몇 번 할 수 있어? 한 번. 단임제요. 간선제야 직선제야? 직선제예요. 이게 지금 현행헌법이요. 언더스탠? 봐봐. 왜 이렇게 설명해 준 건지 알아? 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까지 임기 바꾸면서 이게 기간 바꾸면서 대통령 임기라고 나왔던 숫자 변화 값에 따라서 그거 싹 다 숫자 더해서 몇인지 말하세요. 이거 실제 기출이 있던 거야. 임기 몇 년짜리 있어 지금? 4년. 그 다음 몇 년짜리? 현행 5년. 그 다음 6년은 누구야? 유신헌법. 7년 누구야? 전두환. 그럼 뭐야? 4, 5, 6, 7. 더해. 그럼 나온 숫자가 답이야. 이렇게도 등장했어.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이 사건들, 이 지금 개헌 과정 이름들의 뭘 녹이면 이제 되는 거야? 정권 이름 녹이면 돼요. 대통령 이름 녹이면. 이해해서? 사진 찍어. 이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동아출판의 교과서에 중간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도 이거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